도쿄의 고층 빌딩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도 혼자인 느낌을 떨칠 수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특히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최근 몇 년간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24년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 결혼이 전년 대비 40% 증가한 117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년 중 최대 수치다. 반면 일본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은 147건에 그쳐 10년 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무엇이 일본 여성들을 한국으로 이끌고 있을까? 단순한 한류 열풍을 넘어선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통계 속 한 사람, 도쿄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에리카의 진솔한 경험담이다. 그녀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사랑을 찾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카입니다. 올해 34살이죠. 도쿄 시부야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만원 전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전철 안에서도 모두가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죠. 말 한마디 섞는 사람은 없어요. 회사에 도착하면 인사를 나누긴 하지만 그것도 업무적인 대화가 전부입니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긴 하지만 대화 주제는 항상 일이나 날씨 같은 안전한 이야기뿐이었어요. 개인적인 고민이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일본 사회에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간단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죠. 주말에도 특별할 게 없었어요. 혼자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점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20대 후반부터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했지만 제게는 그런 상대가 없었죠. 일본 남성들과 몇 번 소개팅도 해봤지만 항상 어색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그렇네요. 일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만 나누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서로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죠. 일본 사회의 특성상 남녀 간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예의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넷플릭스를 켜고 무심코 드라마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일본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를 주로 봤는데 그날은 왠지 새로운 걸 보고 싶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목이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회를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바라보는 눈빛,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이 다친 여자 주인공을 업고 가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죠. 그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너무나 새로웠어요. 일본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의 격식적인 표현에 그치죠. 하지만 한국 드라마 속 남자들은 달랐어요. 솔직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한 번에 몰아봤어요. 마지막 회를 보고 나서는 가슴이 먹먹했죠. 이런 사랑이 정말 가능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메마른 생활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본 이후 제 일상에 변화가 생겼어요. 퇴근 후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는 게 일과가 되었죠. 눈물의 여왕, 태양의 후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등 하나하나 정주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알고리즘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련 영상들이 자꾸 추천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기 같은 영상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클릭해봤죠. 그런데 영상 속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솔직하고 현실적이었어요. 한국 남자는 정말 다정해요. 매일 퇴근하고 나서 안부를 물어봐 주거든요. 일본에서는 남편이 아내 어깨를 주물러주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한국 남편은 당연하게 해줘요. 감정 표현을 많이 해줘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점점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한국 남성들이 그렇게 다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일본 방송에서 나온 특집 프로그램을 봤어요.
한국 드라마 속 남성상에 대한 분석 프로그램이었는데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의 배려심과 소통 방식은 실제 한국 남성들의 평균적인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중심적인 문화와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낸 특징이죠. 이 말이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드라마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였죠. 온라인으로 기초 한국어 강의를 들으면서 간단한 인사말부터 배워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이런 단어들을 하나씩 외워가는 게 즐거웠어요. 특히 한국어에는 일본어에 없는 독특한 정서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죠. 말 자체에서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기본적인 회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한일 국제 커플 모임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죠. 도쿄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모임이었는데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언어를 교환하면서 친해지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갈 용기가 없었어요.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모임 당일 시부야의 한 카페에 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죠.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일본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 한국 문화에 빠진 일본인들이 섞여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한국 남성 한 분이 밝게 웃으며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되죠. 저도 일본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정우 씨였어요. 서울에서 온 회사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출장 중에 이런 모임에 참여해본다고 했죠. 정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리액션도 자연스럽게 해주시거든요. 에리카 씨는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관심이 생겼어요. 오, 어떤 드라마요? 사랑의 불시착이요. 아, 정말 좋은 드라마죠. 저도 재미있게 봤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일본 남성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정우 씨가 연락처를 주고받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환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정우 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공부 관련된 이야기가 주였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되었죠. 정우 씨는 매일 밤 일본어로 안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에리카 씨,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일본은 날씨가 어때요? 저는 괜찮았어요. 정우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좋았어요. 오늘 에리카 씨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남성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정우 씨가 제안을 했어요. 에리카 씨, 시간 되시면 한국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서울 구경시켜드릴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외국에 혼자 가는 것도 처음이고, 아직 얼굴도 몇 번밖에 못 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요. 에리카 씨가 오신다면 제가 더 기뻐요. 이런 대화를 몇 번 나눈 후 결국 3일간의 서울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짐을 싸면서도 떨렸어요. 정말 괜찮을까,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정우 씨가 손에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에리카 씨, 멀리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울컥했어요.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거든요.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뭐려,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정우 씨가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일본과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첫날 저녁에는 정우 씨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죠. 외국인인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우 씨 부모님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에리카 씨,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한국 음식 드실 수 있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안부를 물어보시고 배려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일본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지 않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개인 접시에 따로 담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큰 그릇에 담긴 음식을 모두가 함께 먹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 문화예요 라고 정우 씨가 설명해 주셨죠. 정우 씨 어머니가 제게 반찬을 계속 덜어주시면서 많이 드세요라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어요.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서로를 챙기고 관심 가져주는 게 가족이구나. 한국에서의 첫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앞으로 이틀이 더 남았지만 벌써 이곳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서울에서의 둘째 날, 정우 씨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죠. 에리카 씨, 어때요? 한국의 전통 건축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일본과는 다른 매력이 있네요. 그쵸? 저도 가끔 이런 곳에 와서 마음을 정리해요. 정우 씨와 함께 궁궐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남자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정우 씨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저는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이야기해요. 혼자 있으면 더 답답해지거든요. 부러워요. 일본에서는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배워왔거든요. 정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리카 씨, 진짜 친한 사람끼리는 서로 의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혼자 힘들어하는 게 더 안타까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저녁에는 홍대에서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삼겹살,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다양한 음식을 맛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정우 씨가 고기를 구워서 저한테 먼저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에리카 씨,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정우 씨도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에리카 씨가 맛있게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일본에서는 각자 자기 음식을 알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서로 챙겨주는 문화가 자연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게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 문화 차이 때문에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 정우 씨 친구들과 만났을 때였어요. 모두들 제게 관심을 보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일본에서라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에리카 씨는 몇 살이에요? 일본에서 뭐 하세요?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한국 남자 어때요? 마지막 질문에는 얼굴이 빨개졌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정우 씨가 제 표정을 보고는 친구들에게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배려가 고마웠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정우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서 조금 그랬어요. 하지만 나쁜 마음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에게 많은 걸 물어보거든요. 가족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 문화구나.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에리카 씨, 제가 에리카 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일본에서 만난 남성 중에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저도 정우 씨가 좋아요. 하지만 아직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중요한 하루였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문화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정우 씨와의 연락이 더욱 잦아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퇴근 후에 안부 메시지가 왔죠. 에리카 씨, 아침 먹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어요? 저녁 뭐 드실 거예요? 혼자 먹지 말고 친구랑 함께 드세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본에서는 연애를 해도 이렇게 세세하게 챙겨주지 않거든요. 대부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도의 형식적인 메시지가 전부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콧물이 나고 목이 아파서 혼자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있었는데 정우 씨에게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에리카 씨, 괜찮아요. 병원 가봤어요? 아니요. 약만 샀어요. 혼자 괜찮을까요? 누가 챙겨줄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에리카 씨,
아프면 누군가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죽이나 끓여서 갖다 드릴 텐데.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어요. 일본 남성들은 보통 몸조리 잘하세요라고 말하고 끝나는데 정우 씨는 달랐죠. 그날 저녁 택배가 왔어요. 정우 씨가 일본까지 건강식품과 따뜻한 차, 그리고 손편지를 보내준 거였어요. 에리카 씨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아프면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곁에 있어서 챙겨드리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아플 때마다 혼자서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누군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감기가 나았다고 연락했더니 정우 씨가 화상통화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에리카 씨, 얼굴 좀 볼게요. 정말 다 나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에리카 씨, 네, 저희 사귀는 거 맞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든요. 보통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애매하게 두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에리카 씨, 제가 진짜 좋아해요. 공식적으로 사귀고 싶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남자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좋아요. 정말요? 와, 너무 기뻐요. 정우 씨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부터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정우 씨는 매일 오늘 하루 고생했어 라는 메시지로 하루를 마무리해줬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일본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격식을 차리는데 고생했어 라는 말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말마다 화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눴어요. 정우 씨는 제가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해 주셨어요. 오늘 상사가 또 야근을 시켰어요. 에리카 씨가 힘들겠어요. 많이 스트레스 받죠? 조금요. 에리카 씨,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저는 에리카 씨 편이니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금까지 누군가가 제 편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6개월 정도 원거리 연애를 하면서 정우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매일 안부를 묻는 것, 제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 힘들 때 위로해주는 것이 그냥 한국 남성들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 정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에리카 씨, 우리 결혼 생각해봐요. 결혼이요? 네. 저는 에리카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오래 사귄 후에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데 정우 씨는 1년도 안 돼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빠른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 되고 싶어요. 에리카 씨는 어떠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남성의 방식이구나. 확신이 서면 주저하지 않는 것.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말이죠. 저도 정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부모님이었어요. 일본 부모님께 한국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걱정이었어요. 아버지 세대는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역사적인 문제들 때문에 선입견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했어요. 정우 씨와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주말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신박하게?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오, 드디어. 어떤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죠. 한국 사람. 어떻게 만났는데? 언어 교환 모임에서 만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정말 한국 남자가 그렇게 다정해. 드라마에서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으세요. 하지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런 건 서로 맞춰가면 되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에리카야, 내가 행복하면 우리는 좋아.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며칠 후 정우 씨에게 부모님 반응을 이야기했더니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에리카 씨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면 어떨까요? 저희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에리카 씨 부모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정우 씨의 제안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해외여행도 오랜만이고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우셨겠죠.
하지만 결국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며 한국행을 결정해 주셨어요.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갔을 때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우 씨와 그 가족분들이 공항에서 마중을 나와주셨는데 일본어로 준비한 환영 인사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에리카 씨 부모님을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서툰 일본어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부모님도 감동받으신 것 같았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우 씨, 어머니가 직접 요리하신 한정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보시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에리카 씨 부모님이신데 당연한 거죠. 정우 씨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정우 씨가 통역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에리카 씨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돌봐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표정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정우 씨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네요. 그 순간 두 어머니 모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국경을 넘어선 모정이랄까.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죠. 한국에서 이틀을 보내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에리카야, 정우 씨 가족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 어머니도 덧붙이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안심이야. 정우 씨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 그때야 정말로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말이죠. 결혼식은 서울에서 하기로 했어요. 정우 씨 가족들이 대부분 한국에 계시고 저도 한국 전통 혼례를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또 한 번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를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양가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참석해서 성대하게 치르더라고요. 특히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색동저고리와 빨간 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에리카 씨, 정말 예뻐요라고 정우 씨가 말해주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결혼식 당일 양가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일본에서 부모님과 몇몇 친지분들이 오셨고 한국에서도 정우 씨 가족과 친구들이 많이 와주셨죠. 전통 혼례 의식을 진행하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패백 올리는 의식에서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마음속 깊이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더라고요. 이제 정말 우리 딸이네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실 때 눈물이 났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일본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최근 한일 국제 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남성과 결혼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은 문화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정우 씨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저를 움직였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일본에서 반응이 있었어요. 온라인 댓글들을 보니 부럽다. 나도 한국 남자와 만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일본을 버리고 왜 한국으로 가느냐는 비판적인 댓글들도 있었죠. 그런 댓글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우 씨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에리카 씨, 모든 사람이 이해해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 말에 위로가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본 친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특히 대학교 동기였던 유키가 보낸 메시지가 인상 깊었어요. 에리카야, 정말 축하해. 너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용기가 생겨. 나도 진짜 사랑을 찾아볼게. 제 결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시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정우 씨와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에리카 씨, 한국 생활 적응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우 씨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어요. 그때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실감했어요. 결혼 후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죠. 언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세세한 표현들은 아직 어려웠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병원에 갈 때마다 정우 씨가 함께 다녀야 했죠. 가끔은 정우 씨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했어요. 정우 씨, 제가 너무 의존적인 것 같아서 미안해요. 뭔 소리예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이런 말을 해주실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어요.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비슷한 상황의 일본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한 일본 여성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첫 모임에 갔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한국 남편들이 정말 가족을 잘 챙기긴 하는데 가끔 과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일본에서보다 훨씬 따뜻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몇 개월 후에는 이 모임에서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 된 에리카입니다. 강연을 시작하면서 떨렸지만 제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드렸어요. 한국 남성들의 배려는 진짜예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게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고마움을 표해 주셨어요. 특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에리카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한국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1년 후, 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임신 소식이었죠. 정우 씨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그 기쁜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정말요? 정말 아기가 생긴 거예요? 네. 8주 됐대요. 와, 우리 아기다. 정우 씨가 저를 안으면서 함께 기뻐했어요. 아이 이름을 지을 때도 특별했어요. 한국과 일본 두 문화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이름을 고민했죠. 하루키 어때요? 한국어로는 하루, 일본어로는 하루키. 좋네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자라라는 의미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의 이름은 하루키가 되었어요. 출산 후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와주셨어요. 일본에서 부모님이 오시고, 한국에서 시부모님들도 함께 손자를 보러 오셨죠. 아이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국적은 다르지만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야. 두 나라의 사랑을 모두 받으니까 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이는 2살이 되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가끔 일본 친구들이 물어봐요. 에리카야, 한국으로 시집간 거 후회 안 해?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전혀요. 여기서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거든요. 에리카의 이야기가 끝나자 카페는 잠시 조용해졌다. 그녀의 진솔한 경험담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깊은 울림을 주었다. 2024년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 결혼이 1176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 중 최고 수치다. 에리카는 이 통계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숫자로만 볼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한류 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진 것.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소통과 배려를 발견한 것. 그리고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까지. 일본 매체들도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온게이자이 신문은 한류가 한일 간 문화 장벽을 허물었다고 분석했으며 전문가들은 한국 남성의 배려 문화가 일본 여성들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리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지금도 일본 여성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강연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일 문화교류 단체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그것이 바로 에리카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에리카가, 새로운 정우가 서로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화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말이다.